문제풀이 시작을 하는데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부연 설명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어떤 문제는 5분도 갈 수 있고 어떤 문제는 3분도 갈 수 있고 준호야 저 잠깐 중지하고 프린터 가져와. 뽑아놨어. 가져왔어. 오케이. 그리고 오늘이 7월 9일이 아니고 10일이랍니다. 10일. 오늘 발표를 많이 하는 날이에요. 자, 하지아중이 아니고 재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문제는 아마 B형일 거예요. 소망학교는 B형 가지고 지금 풉니다. A형 아닐 거예요 아마.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보상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게 되면은 이제 틀린 거 고르라니까 바로 네 문제 중에 틀린 거 나오면은 바로 찾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해설이니까 다 읽도록 할게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해서 재난에서는 맥을 세 개를 잡아줘야 해요.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요게 제일 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앙재난대책본부 요게 있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요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초입자 혹은 이제 강의를 이제 전문적인 학원을 안 듣고 독학하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법 1조부터 그냥 재난법을 쭉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은 2배, 3배 시간도 걸리고 혼동돼 버려요. 뼈대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이건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가 뭐죠? 심사토의를 말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이 뭐죠? 대응 복구를 수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응이 뭐죠? 대응 재난이 일어났다. 복구는 이제 원 상태는 아니지만은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이 그 현장에서 그거죠. 현장에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지연통 하는 거죠. 사지연통. 사지연통이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휘를 하고 현장에서 통제한다는 말인데 사건 지휘 현장 통제라는 단어가 만일 여기 설문이에요. 있으면은 긴급구조통제단 쪽으로 답을 찾아줘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유사시 어떤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거죠. 어제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대신하죠? 부시장이 당분간 대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부산시장이 성희롱 때문에 이제 사표를 썼죠. 그럼 부시장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도 아버지를 잃었는데 서울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성희롱이 뭔지 옛날에는 이제 웬만큼에서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고 여성 단체들이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존중하면서 성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줘야 하겠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제 행정안전부예요. 우리 재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재난이 몇 개냐면은요, 약 34개인가 그래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재난은. 그럼 재난은 이제 화재도 있고요. 그 속에는 뭐 지진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있죠? 감염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많이 있어요. 뭐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재가 가장 빈번해요. 빈번하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입니다. 5,17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100건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100건의 신고를 하겠어요. 재난이 화재가 100개 일어난 그러니까 신고. 그러면 이 신고는 100건의 신고는
주로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신고하던 가정집의 가스레인지에서 많은 그 화재가 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꺼버립니다. 신고했다가 막 후다닥 해가지고 꺼버리거든. 이불도 가지고 오고 방석도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혹은 소방차 출동하면은 돈 몇십만 원 내려갈까봐 돈은 안 냅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빈번하죠. 지진이 하루에 100건 일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옛날에 소방청 되기 전에 지금 문재인 시대잖아요. 박근혜 시대 때는 이제 국민안전처인데 그 이전에는 소방방재청이었어요. 노무현 시대 때 만든 게 소방방재청. 그 방재는 재난을 방어하는데 우리 그 뭐죠? 그 화재도 재난에 들어가지만 제일 빈번하니까 소방을 따로 분리해서 소방청 따로 하고 방재청 따로 이렇게 하려고 계속 박근혜 시대 때 했는데 세월호 침몰 때문에 국민안전처로 바꿔버린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시대 때는 방재를 소방청 안에다가 화재하고 위험물하고 다중밀집 화재 이 세 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끔 만들고요. 소방청에다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쪽에다가 재난 33개 재난을 지금 관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 개념을 잡아주고 가야 해요. 그렇게 되고 재난법에는 이 세 개의 큰 프레임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책임자는 누구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죠. 그죠? 그럼 간사가 뭐죠? 간사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한 단계 아래 사람이 누구죠? 국무총리 밑에는 장관이라는 거 아시나요? 장관인데 어떤 장관일까요? 재난 쪽이니까 간사는 행장관이 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을 줄여서 행장관이라고 할 겁니다. 행장관.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렇게 끕시다. 여기는 뭐죠? 여기는 행정안전부가 이제 대책 본부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본부장. 여기도 간사가 있겠죠?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에 이게 지금 재난 34개가 행안부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행안부 장관이 재난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거죠. 옛날에 말하면은 내무부였어요. 여러분들 아버님이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내무부 장관이라는 말도 가끔 한 번씩 할 거예요. 요즘도. 내무는 그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을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별칭해서 집안에서 그 사용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그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데가 행정안전부거든요. 거기에 이제 행안부 장관은 집안 살림이 전체를 관리하니까 재난 쪽에 그 재난 본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안부 안에. 그래서 이제 책임은 행안부 장관이지만은 간사는 재난 본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럼 이 사람은 장관 밑에가 뭔지 아세요? 차관이에요. 차관. 이것도 잠깐 할까요? 자,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럼 우리 이제 입법하고 사법 빼버릴게요. 행정 쪽에서. 행정 쪽에서요. 이쪽 하면 안 된다. 안 보이지? 행정 쪽 소요. 행정. 사법하고 입법 뺍니다. 입법, 사법, 뭐죠? 행정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상권 분리. 초등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근데 행정 쪽만 공부합시다. 행정 쪽에서 원래 서열은 대통령 다음에는 국회의장이 두 번째 서열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빼버리고 행정 쪽에서 두 번째는 국무총리예요. 이제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이 있어요. 장관 이게 부서죠. 뭐 통일부 장관도 있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재난 주관기관이죠. 주관기관. 그리고 이제 차관들이 있죠. 차관들. 차관 밑에 차장들이 있어요. 차장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이 정도만 우리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정치 쪽에.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책에 차장까지 나오니까 차장 밑에 차관 밑에 차장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거 어딨죠? 요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이제 이 위에는 뭐죠? 대통령 하는 일은 특별재난 선포하는 거 하나뿐이니까 그건 머릿속에 외우면 되고 그거 한 10번 가까이 나왔거든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뭐 하는 거? 심의하는 거다. 이 정도. 중앙대책본부 수습하는 거다. 수습이 뭐냐? 대응복구다. 우리 재난의 4단계가 어떻게 되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험에 이것도 한 5번에서 10번 나왔죠. 그래서 예방. 사건이 여기 재난이죠. 사건 이전이 대비고. 대비가 뭐예요? 준비죠. 준비. 대응은 사건 이후지요. 직후지요. 직전이고 직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난 수습이라는 것은 대응하고 복구를 말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개념 잡아주시고. 하는 일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심의. 심의가 뭐라겠죠? 얘기하셨나요? 심사토의. 줄여가지고 심사토의. 심사토의 회의한다는 거죠. 구문정리 주제로.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사지연통이죠. 사건, 지휘, 현장 통제. 이 단어 나오면 요거 답이다. 이 두 개로 나눕니다. 중앙의 통제단장이 누구냐? 중앙은 소방청장이 되는 거죠. 중앙은 소방청장. 그 다음에 지역이 있죠. 지역. 우리 국가적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 하잖아요. 그걸 펴놓고 하실래요? 1편에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1편에 페이지 여기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 이거 들어버리면 재난 앞으로 뭐 내년이고 내후년도 여기서 다 나올 건데 112페이지 보면서 하세요. 지역에는 이제 우리 시도가 있고요. 시군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누죠? 시도에는 본부가 있고요. 소방본부가. 시군에는 소방서가 있어요. 요까지는 아시나요? 여성들은 또 이것도 어려울 건데 본부하고 서가 있어요. 소방서가 지금 200개가 훨씬 넘거든요. 소방본부는 몇 개 있죠? 소방본부는 시도마다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 1,300만이 넘고요. 서울은 1,000만이 안 돼요. 원래 서울이 1,000만 넘었는데 경기도로 뺏겼어요. 인구를. 왜 뺏겼어요? 비싸니까. 계속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막 집값 오르고 전세도 이제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막 투기한다고 갭투자가 뭐죠? 그거 사가지고 전세 예를 들어 100만 원 1억 주고 사면은 9천만 원 전세 내버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사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20대도 막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부동산만 올라가고 물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돼버리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갑자기 경제까지 또 들어가네. 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마다 17개 시도인데 경기도가 이제 2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이 18명이 있어요. 서는 이제 200개 넘게 있고 200개 이상 200한 20, 30개 그렇게 있어요. 서울에 20몇 개, 부산에 10몇 개, 부산에 11개고 서울이 23개던가 막 그렇게 전국에 보면은 대구가 7개인가 뭐 8개인가 자꾸 생기니까 그죠?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보면은 그게요. 센터 5개 초과될 때마다 서를 하나씩 만들어야 하고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일 대빵이죠. 1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2번이죠. 2번이고 1번 3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부장이 행장관이다. 요거 본부장. 본부차장이 재난본부장이죠. 요게 이제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는 거죠. 재난본부장이니까 차관급으로 있다. 여기는 간사, 이거 간사죠. 이거 간사가 국무총리 밑에니까 행장관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앙에는 소방청장이고 지역에는 시도에는 소방본부장이고 시군구는 소방서장이다. 이 정도 말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용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중앙의 긴급구조통제 부단장이 누구냐 하면은 모르더라도 소방청장 다음에 누구죠? 소방청 차장이죠. 소방청 차장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살붙이기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요 개념을 없이 1조, 2조, 3조 이렇게 공부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개념 없이 공부하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난이 다 끝났는데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재난관리 체제에서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넣는다. 맞죠? 1번. 2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대응 복구를 대응 복구가 여기 있네요. 대응 복구. 총괄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넣는다. 이것도 맞죠? 오케이. 3번 소방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해당한다. 소방서가 여기 있잖아요. 사지연통해야 하는데 지원기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지원기관은 뭐냐? 지원기관은
우리 긴급 구조 기관이 3개예요. 이거가 한 10번 나왔죠? 긴급 구조 기관이 어디죠? 청, 소방청, 본부, 서. 여기 있네요. 긴급 구조 기관은 요거요. 통제하는 데요. 그죠? 청, 청장, 본부장, 서장. 그죠? 요거요. 근데 우리 그 해양 소방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경찰은 해양 소방, 해양 경찰 시험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일반 경찰 시험이 따로 있고 해양 경찰 시험이 따로 있고. 근데 소방은 일반 소방, 일반자는 빼지요. 이제 경찰도 일반 경찰이 안 하고 경찰, 해양 경찰. 소방은 소방 끝. 해양 소방이 없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방청장이 된다면은 해양 소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 소방관 생활하다가 그 누구죠? 그 오영환이 그 친구가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이번에 됐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조금 나서 가지고 좀 이제 심의하고 좀 안건 발의하고 상정하고 해가지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도 이제 부산 쪽 친구죠. 그리고 이제 해양 쪽에 해양에서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제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본부라 하나요? 110 한 장만 넘겨보세요. 115페이지. 그죠?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이고 이거는 지방이죠. 해양경찰청. 여기도 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해양경찰서. 6개예요. 6개. 자, 긴급구조기관은 6개다. 원래는 3개입니다. 청본소입니다. 해양에서, 이거 단서죠. 단서. 해양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이 6개 뿐인데, 그럼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지원기관이라. 지원기관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그 외에는 다 지원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도 지원기관, 산업통상부도 지원기관, 뭐 경찰서도 지원기관 그렇게 되죠. 경찰서가 지원기관이라고 제일 많이 나왔죠. 6개 아닌 게 지원기관. 자, 조금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뭐냐? 다음 중 긴급구조기관을 찾아라 했을 때 1번 소방청, 2번 소방본부, 3번 소방서, 4번 해양경찰청 이렇게 많이 나왔다. 답 없다? No. 답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4번. 왜요? 이거 긴급구조기관. 단서. 원칙은 3개인데 단서가 3개 더 있다. 그래서 이게 6개 안에서 긴급구조기관 찾으라 하면은 이 3개가 답이 되고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답을 찾아야 해요. 오케이?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자, 3번 틀리고 4번. 신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구청장이고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했었죠. 1번 컬렉트, 3번 맞고요. 다 맞았을 거예요. 2번. 재난과 물류가 다른 하나. 우리 재난은 크게 2개로 나누죠. 자연재난하고 이제 그 사회재난하고 2개로 나누죠. 그거 찾는 거예요. 감염병이 사회재난, 자연재난이에요? 사회재난이죠. 그 다음에 황사가 사회재난이 자연재난이에요? 황사는 어디서 와요? 한국에도 물론 생기고 중국에서도 불어오고 황사는 자연재난이죠. 이 정도는 알겠죠? 1번, 2번은. 그러면 이제 3번은 환경오염 사고. 이거 자연재난이죠. 그죠? 4번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거죠. 제가 수업 중에도 가끔 이거 새로 생긴 거죠. 4번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하면은 3명 중에 2명은 자연재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황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더라고.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다르죠. 황사는 뭐예요? 모래가루지요. 땅에서 생기는 거고 미세먼지는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하면 공장에서 생기죠. 분진. 그죠? 분진 폭발도 배웠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거예요.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 아닙니다. 황사가 자연재난, 미세먼지 사회재난. 요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혼동하기 좋은 거 지금 이런 개념을. 그래서 지금 답을 4번 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답은 2번. 3번 또 재난이죠. 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이번에 문제 잘 냈어요. 제가 볼 때는 개념 위주로 해서 이제 실력. 단순하게 해서 소방관 되려고 하지 말고 소방에 대한 안전한 개념을 잡고 소방관이 되라 이런 식으로 낸 것 같아요.
예방 읽어보니까 예방은 사전에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에 여기까지 맞아요.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수집하고 훈련 이거는 예방이 아니죠. 점검 같은 게 예방이죠. 점검, 일제 점검 같은 게.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방 쪽의 훈련이 있고 대비 쪽의 훈련이 있고 대응 쪽의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고 하는 훈련은 대응이고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비 쪽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대비자라는 문장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예방이 아니고 대비입니다. 대비. 그렇죠? 두 번째 줄에도 대비가 있네요. 대비자가 두 개나 들어갔어요. 1번에. 1번 틀렸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다 읽어봐야 해요. 2번에 대비. 대비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그래서 2번은 우리 책에 보면은 매뉴얼은 예방 대비 쪽에 있는 거죠. 매뉴얼이 페이지가 108페이지, 130페이지 돼 있는데 대비 쪽에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에 지금 그 재난의 대비편 해가지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이것도 안기법 다 있죠, 그죠? 안기법 엄청 쉽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서 요거 대비 쪽에 있는 거죠. 매뉴얼은 뭔지 알죠? 매뉴얼 작성하는 거죠. 2번 맞아요. 3번은 회복시킨다. 재난 이전상 100%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거는 복구지요. 맞죠? 4번이 뭘까요? 4번은 재난의 수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비축관리, 긴급통신수단 마지막에 4번의 마지막에 통신수단 마련한다. 이거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죠. 시골에서 이장님이 스피커 이제 구축해 놓는다. 구축이라는 말이죠. 4번은 마련한다, 구축한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은 이제 4번의 답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방금 그 말을 어디가 있느냐? 110페이지에 있어요. 그 말이. 110페이지의 대비 쪽에 보면 구축, 그리고 긴급통신수단 구축,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 같은 비슷한 말들이죠. 그래서 재난 끝났어요. 재난 좀 시간 좀 끌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자, 4번이 이번에 사람들이 좀 많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개념 없이 외웠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런데 제 조교했던 여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도 이걸 틀렸어요. 이번에 이제 전 과목에 4문제 틀렸으니까 뭐 수석은 아니지만 차석은 할 것 같은데 이거 틀렸어요. 우리 이게 세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이종 기계포 250에서 500 미만 이건 다 알 거예요. 어느 저자책이나 해서 250, 500이 없어. 문제 잘못 냈나? 잘못 냈더라도 일단 잘못 냈다고 감독관한테 의제기하면 안 되죠. 시험 중에는 250, 500이 없어. 어쩌지? 근데 4번에 500자가 있어. A 모르겠다고 4번을 아마 틀린 사람 중에 70%는 4번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세히 우리 책을 자세히 보면은 326페이지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종 기계포가 250에서 500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250 이상 500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고 미만. 그럼 250 이상 500 미만에 있는 숫자를 찾아라 그 말이죠. 이게 개념 문제다 이거죠. 과거에는 단순한 문제, 지금은 개념 문제.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릎 한 번씩 탁 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제 복도 나와가지고. 자, 5번. 아니 계산 문제 이게 안 낸다 해놓고 냈어. 이제 계산 문제. 우리 책에 보면은 계산 문제 복잡한 거 제가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좀 쉽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하면 우리 다 싫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5,170만 중에서 별로 없어. 수학 선생 지들만 좋아해. 그죠? 저도 저도 수포자인데 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했던가. 우리는 영어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했지만은 교육 정책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때는 GDP, GNP 이런 게 좀 낮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11위, 12위 정도 세계 200 정확히 지금 세계가 독립된 나라가 249개국입니다. 249개국에서 11위, 12위를 하는 아니야.
11위, 12위가 아니고 맞아요. 11위, 12위를 작년에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올해 통계는 제가 모르고요.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거 그 논문 쓰면서 그런 거 좀 조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수출은 7위였는데 작년에 6위로 올라갔어요. 6위로. 근데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우리만 막히냐? 다 막혔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고 있는 수출이 뭐죠? 그 뭐고? 그 감염 그 뭐죠? 우리나라에 처음 개발된 게 그 드라이 그거 하고 그 뭐죠? 검사하는 그 약제 개발해 가지고 좀 수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나라 105.5예요. 그 미국 사람 높지 않느냐? 천만에 미국 사람은 102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더 과학이 더 발달되지 않느냐? 한 군데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전에 그거 있잖아요. 대전에 뭐가 있지? 대전에 그 과학 그 학교 있잖아요. K 뭐? 거기 나온 학생들이 과학 쪽으로 가느냐? 다시 의과대학 시험 친대요. 왜요? 그 나와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이제 좀 키워줘야 하는데 그렇죠? 좀 그 세금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약하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금방 500만 원, 1000만 원. 좀 고생하면 몇 년 고생하면 젊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버린대요. 자, 계산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하지하중. 자, 그럼 하지하중이 뭔지를 알면은 앞으로 나중에 계산 문제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쉬워져요. 하지하중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중이 뭐죠? 에로 로드. 여기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화재의 무게 이렇게 생각해요. 화재의 무게.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 화재가 무슨 무게가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개념을 그렇게 잡으라 이거죠. 화재의 무게 메모해놔야겠다. 책에다 이렇게 해놓죠. 책을 자꾸 고쳐요 제가 이제. 화재의 무게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다음 기본서에 뭐 문장을 또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말하면 또 어렵죠? 그럼 이렇게 한 말하면 쉬워요. 도대체 그 집에 불이 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 이제 개념 잡아버렸죠? 요게 하지하중이에요. 도대체 불 나면은 그 집에 얼마나 규모가 클까? 이게 하지하중이고 하지의 무게고 뭐죠? 파이어 로드가 되는 거죠. 이제 영어로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을 이제 외국에서 공식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는 바꿔놔 버렸거든 쉬운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비중이라는 거 배웠죠. 비중이 먼저 비교한 중량이죠. 공기는 뭐하고 기체는 뭐하고 비교하죠? 공기하고 비교해요. 왜요? 흔하니까. 공기 무게가 얼마죠? 29죠. 왜 29죠? 질소는 무게가 있죠? 산소는 무게 있죠. 그 계산하면 계산은 책에 있으니까 하여튼 29는 외워야 하고요. 있어요.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그걸 가지고 29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O 같으면은 이산화탄소 같으면 탄소가 얼마죠? 10이죠. 이건 산소가 얼마? 16이죠. 28이 되죠. 그럼 공기 무게가 29니까 0.95가 나오죠. 그럼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뜨는 거죠, 불 났을 때. 그럼 이산화탄소 이제 CO2 같으면 이제 12 플러스 16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초입자들 그럼 44가 나올 거예요. 그럼 29 공기 이것도 기체고 기체는 공기하고 비교한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1.52가 나와요. 1.52배가 되는 거죠. 공기보다 무겁죠? 그러면 깔아앉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개념을 뜨는데 비 오면 깔아앉아요? 그렇겠죠? 오늘같이 비 오면 It's rain today. 오늘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깔아앉았는데 바람 불면 떠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풍 상태에서 뜨고 깔아앉는다. 메탄가스가 공기보다 2배 가볍다고 몇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메탄가스도 비 오면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그 동산유지에서 메탄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그 거제리 부산 거제동의 동산유지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망한 적이 제가 20대 때 몇 명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고. 자, 그러면 하지하중은 이제 비중으로 안 하고 하중으로 이제 로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방금 공기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기체잖아요. 기체. 액체는 물하고 비교하는 거죠. 물은 몇 도가 제일 무겁냐면 4도가 제일 무거워요. 3도, 5도보다도. 물의 특성이죠. 그게. 물 4도하고 비교한 중량을 액체는 비중이라고 한다. 기체는 공기하고 비교한다. 그럼 왜 물하고 비교하지? 흔하니까. 왜 공기하고 비교? 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연소, 화재는 뭐하고 비교해야 할까 하면은 나무죠. 나무. 그래서 나무 발열량을 분모로 두는 거죠. 나무하고 비교해. 나무는 옛날 원시대부터 있었잖아요. 불나무 나무 잘 타잖아요. 나무가 그 열량이 4,500kca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4,500을 주어질 거예요. 안 주어지더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재실이 강당이 이만하느냐 이렇게 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산소가 많고 산소가 적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보면은 아니 공학적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그 OX 문제 제가 만들었잖아요. 파트마다 OX 문제 보면은 소방 기술사 문제를 하나 내놨는데 가로 4m, 세로 5m, 뭐 그 높이가 뭐 6m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 지금 화재는 196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201페이지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5m, 6m, 3m인 실내에 이렇게 돼 있어. 높이 함정이에요. 높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높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주의하시고 앞으로 점점 어렵게 나올 거니까 지금 개념 설명. 요걸 분모로도 분모가 뭐죠? 기준이다. 기준. 모에 대한 분모, 자의 비 요거 배웠죠? 모에 대한 자의 비 요거 머릿속에 여세요. 외우는 거 아니 그 계산 문제 개념 자합벌은 나무가 제일 흔하니까 나무하고 비교해요. 화재실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시그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GTA 이런 거 하지 말고 불에 탈 수 있는 실내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의 양. 뭐 고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종이도 있고 하겠죠. 요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죠? 요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어버리세요. 지금 개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놨는데 좀 쉬운 것을 나무바닥 양발열량. 오케이. 암기법이 있네요. 나무 바닥이 분모로 들어간다. 이제 지금 2021년 책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21년 196페이지에 그 녹색 박스 밑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분모고요. 나무 바닥 외우세요. 나무 바닥이 분모로 들어간다.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니? 이 개념인데 분자에는 가연물의 양 곱하기 단위 발열량에서 가연물의 양 여기도 이제 불에 타면 발열량이 가연물이 타는 거잖아요. 그럼 발열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단위 발열량 단위자 써줄까? 안 써도 되고요. 가연물의 양이 이제 타니까 발열량이 생기겠죠. 이것도 발열량이죠. 나무가 타니까 활발. 여기 4,500이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주겠죠. 얼마 주겠죠. 그래가지고 암기법이 나무 바닥에 양발이 있다. 요게 암기법이에요. 그죠? 분모가 나무 바닥, 분자가 양말, 신발 양말 할 때 양말.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줬죠? 줘요. 나무 4,500, 그죠? 우류 고무 목재가 4,500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예요? 200. 바닥 면적 200이라고 있죠? 200. 분자에는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1000. 우류가 1000이 있다겠죠. 1000. 곱하기 발열량 얼마예요? 우류가 타는 거하고 고무가 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화력이 다르다. 그 발열량은 화력을 얘기하는 거죠. 5000이라고 돼 있죠? 발열량이 5000.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고무
고무는 2,000에 9,000이죠. 2,000kg 있고 발열량이 9,000이니까 2,000 곱하기 9,000 이렇게 돼 있죠. 요거예요. 요거 계산. 그런데 요거 하면서 시간 억수로 걸렸대요. 왜? 공이 엄청 많아. 공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얘하고 일자 곱하기 5 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5가 되죠. 5. 그죠? 얘는 2, 9, 18이 되죠. 그럼 얘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 되죠? 이쪽으로 해야지. 합치니까 23이 되죠. 그러면 23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00 곱하기 200 하니까는 이제 요 45 곱하기 2 하니까 이거는 그 보기를 비슷하니 안 냅니다. 뚝뚝 보세요. 15 보기가 15, 20, 25, 30 내지 15.56, 15.57, 15.58 이렇게 내면 출제자 욕 태백이 먹고 욕 먹고 그냥 배불러 터져 버려요. 그렇게 안 내거든요. 그래서 4,500 곱하기 45 곱하기 2 바로 하면 얼마죠? 9가 되죠. 9가. 45 곱하기 90이 되죠. 90. 1 곱하기 5. 그죠? 그럼 공짜 다 빼버리고 이것도 공 빼버리고 그럼 23 나누기 9 하니까 이게 25점. 요거는 이제 쉽게 할 수 25점 답이 5가 생기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도 이제 요 개념을 잡아달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 공들을 다 약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5번까지. 자, 그다음에 6번 들어갈게요. 하재 가옥도. 하재 가옥도가 뭐죠? 이거죠. 하재 하중하고 하재 가옥도하고 하재 강도가 있는데 하재 강도는 초기에 얼마나 강하느냐, 중기에 강하느냐, 최성기에 강하느냐 이게 하재 강도고요. 하재 가옥도는 최성기의 개념이죠. 최성기 개념. 하재 가옥도는 최성기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재 가옥도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라 했는데 하재 가옥도는 하재 발성으로 당해가 아니고 해당으로 이제 법이 다 바뀌었는데 출제자가 당해로 해놨네요. 당해나 해당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말이 해당이 더 가깝잖아요. 자, 해당 건물의 내부 수용 재산 등을 파괴하는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하재 가옥도는 맞네요. 그 다음에 채곤도는 하재 가옥도 질적 개념으로 하재 강도와 관련이 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하재 강도는 초기냐, 중기냐, 최성기냐. 이게 하재 강도의 개념인데 하재 가옥도는 최성기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질적이라고 했죠. 근데 3번에 보니까 지속시간은 양적 개념으로 하재 하중과 관련이 있다. 지속시간이 기니까 양적이고, 그죠? 하재 가옥도는 가옥하다, 세벌레트죠. 가옥하니까 질이죠. 요거 좀 어려운 게 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제가 이 질적 양적을 여놨을 거예요. 책에다가. 3년 전 책에는 없어. 여기 여놨어. 197페이지. 하재의 질을 반영하는 하재 강도, 질을 반영하는 하재 강도. 녹색 박스 제일 밑에 찾았어요? 자, 6번에 2번 질적 개념 하재 강도와 관련이 있다. 찾았어요? 똑같죠? 그리고 양을 반영하는 하재 하중의 개념이다. 그런데 하재 하중은 양이 아니고 하재 가옥도로 3번은 냈네요. 2번은 지금 책에 있죠, 그대로. 그렇죠? 여기 위에도 있네. 최고 온도는 질적이고 지속 시간 양적이다. 밑에 두 번째 줄 그대로 있네요. 요거 보고 그대로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요거 우리 책만 있을 거예요. 자, 최고 온도는 질적이다. 찾았죠? 6번에 2번. 우리 197페이지 큰 3번에 그 녹색 박스에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질적. 지수시간 양적이다. 여기 그대로 있죠. 이런 게 제가 작년부터 작년 책에도 있는가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 아마 이제 어렵게 나오니까 낼 때가 됐다 해서 이제 이거 외국 책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술사하고 이제 그 대학교 책에는 이미 여놨고요. 여놓은 건데 이제 우리 책에도 여놓쳐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안 여놨는데 여놨을 때 딱 출제자가 찾아내면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죠. 1에서 3번 다 맞아요. 4번은 하재 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랬는데 4번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 그 하재 하중, 하재 강도, 하재 가옥도 세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환기, 연료지배형, 환기지배형 거기서 낸 거예요. 페이지가 197페이지로 갈까요? 197. 잠깐만요. 197페이지가 맞나? 아닌데? 197페이지는 하재 하중조이고 목재하재 다음에 연료지배, 환기지배가 있어요. 170 어디가 있지? 목재하재 162페이지. 그죠? 자, 연료지배하고 환기지배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연료를 따지는 화재하고 환기를 따지는 화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요소는 계급부 환기요소. 너무 많이 했던 거죠. 환기요소는 A 루트 H다.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요거 몇 번 나왔던 거죠. 요거 설명을 할게요. A가 뭐예요? 계급부 AREA죠. 에어리어죠. 요거 뭐죠? 면적이죠. 계급부가 뭐예요? 계급부는 채통 환출이에요. 법규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부에 대한 용어에서 왜 안 나오지? 1번 채광, 2번 통풍, 3번 환기, 4번 출입 목적으로 열린 구멍. 요거 법에 4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닌 거 골라라 이게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와요. 채통 환출, 채광, 햇빛 들어오는 거, 통풍, 바람 들어오는 거, 환기, 급배기 하는 거, 출입 목적으로 열린 구멍이죠, 구멍. 요걸 이제 계급부라고 해요, 법에서. 그럼 계급부가 법규책에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어디? 두 번째 법에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그 두 번째 법에 별표 2번에 30가지가 있잖아요. 30개도 그 몇 가지가 있느냐 시험에 나왔잖아요. 30가지 중에서 아마 17번, 18번 그쪽 그 정도 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법규할 때 생각나면 찾아드릴게요. 요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 뭐 채통 환출 이거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알아는 나예요. 법에 있는 거니까 채통 환출. 창문 등 이렇게 하면 창문 등. 창문이 뭐예요? 환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문 등. 그래서 창문의 면적이 크면은 환기가 잘 되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A하고 환기는 비례하는 거죠. 왜요? 분자분모가 없잖아요. 그럼 비례해요. 그러면 창문의 높이, 창문이 이렇게 생겼느냐, 창문이 이렇게 생겼느냐, 어떤 게 환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공기가 위로 뜨잖아요. 요게 더 환기가 잘 되죠. 요거보다는. 이해됐어요? 창문의 높이는 조금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무슨 뜻이에요? 루트가 조금이란 뜻이죠. 조금. 표준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루트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9 같으면 3, 4 같으면 2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비례죠. 분자분모가 없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랬죠? 환기요소는 계급부 면적에 비례한다가 맞는데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A,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이 루트가 제곱근이니까 루트는 영어고 제곱근은 우리말이죠. 제곱의 근, 뿌리다. 루트 4는 2가 되고 루트 9는 3이 되니까 그죠? 루트는 제곱근이란 뜻이죠. 4는 어디서 나왔느냐? 2 곱하기 2에서 나왔다. 제곱근. 초등학교 조금 수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틀린 거죠. 면적이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데 거꾸로 적어놨죠?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4번 틀렸어요. 자, 7번 들어갈게요. 고층건축물에서 연기유동의 요인. 와, 이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몇 페이지? 263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 저층 건물은 바로 외우세요. 열대화 뿐이니까, 3개 뿐이니까. 열대화가 뭐죠? 열, 대류, 화재 압력. 저층 건물은 열대화 아닌 게 오답이죠. 부력 막 뭐 또 뭐죠? 그거 굴뚝 효과 이렇게 나면 오답이 돼 버렸죠. 그래도 고층 건물 나면 이거 어려워서 이걸 제가 10년 넘게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하도 안 되니까 EBS, SBS 이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나왔어요. 부력이 어디 있어요? 부력. B, 그죠? 여기 다 있죠. 263페이지 암기법. 바람에 의한 압력, 바람에 의한 거 5번에 있죠. 부력은 2번에 있고 녹색 박스 제일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굴뚝 효과, 굴뚝 효과가 3번에 있죠. 굴뚝이 연돌이죠. 공기조화 설비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죠. 그대로. 그래서 좀 미안한데 우리 쪽에서 낸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한 게 아니고 고마운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암기법은 그죠? 팽창 E, 부력 B, 굴뚝 S. 굴뚝은 S 그거 영어도 나왔거든. 스택 이펙. 공기조화 H, 바람 W, 윈드. 피스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라인 그 와야를 뭐라 하지? 영어인데 와야는 우리말로 쇠줄 있죠. 쇠줄이 이렇게 올라가고 요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막 또 올라가면 또 요거 내려오고 가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옆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뭐 예쁜 여성이 있으면 좀 옆으로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근데 뒤에 엘리베이터 뒤에서 요 이제 공간이 있죠. 공간에서 생기는 그 효과를 피스톤 효과라고 그래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피스톤은 기계에서도 픽pik픽 하는 거 이런 게 피스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EBS HWP 요게 암기법이에요. 영어 글씨를 따가지고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프린트에는 답이 다 되는 거 4번이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8번 들어갈게요. 연소에 대한 설명. 연소는 액체가연물의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전기 농도가 연소 한계 도달하 점화는 최초 온도이다. 이거 맞네? 우리 그 불은 기체, 액체, 고체. 불은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기체, 액체, 고체에 안 들어가요. 그럼 플라즈마는 뭐냐?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학이 점점 발달하죠. 제가 지금 서서 이거 뭐예요? 칠판 닦기 가지고 닦는 거 굉장히 안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개나 새나 또 뭐 소나 이런 사람들은 신기해요. 저 사람이라는 동물은 왜 서서 두 발로 서서 오랫동안 그리고 한 발로도 쓰고 제가 한 손으로도 막 닦고 하는데 소나 개나 양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체 신비 그렇듯이 과학의 신비 지금 우리가 2020년이죠. 칠판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인데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제 생각에는요. 과학은 10분의 1도 앞으로 10분의 9 이상 더 발달해야 해요. 주로 어느 쪽이 발달하는 전자 쪽만 주로 발달돼 있고 그리고 태양이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데 태양이 어떻게 거리 천만에요. 수학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과학은 수학의 연장이에요. 수학자가 과학자고 과학자가 수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키메데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이제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수학자도 될 수 있고 그 유명한 거 그 왕 이름이 누구지? 헤르메 왕인가? 순금. 이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잡것이 섞여 있는지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머리가 명석하니까 좀 알아보노라.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죠? 근데 금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비중이 얼마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금반지 끼웠는데 빼서 물에 여면 퐁 빠지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밀도가 세는 거예요. 잡것이 들어가면 부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예를 들어 50g인데 그 제작하는 사람이 뭐 한 40g 넣고 10g 빼가지고 딴 걸로 교체했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때 당시에는 그 그리스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전 사람인데 그 BC 이전 사람이에요. 그리스.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는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이 풍 솟구치거든. 내가 들어간 만큼 물이 빠진 것 같네. 여기서 이제 그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간 만큼 내 부피만큼 물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부피 그 근간의 부피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여봤더만은 넘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만큼 안 넘치는 게. 이거 순 가짜다. 잡아다가 이제 고문시키니까 가짜입니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었겠지? 그거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게 뭐 어떻게 사람 몸이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것은 아는데
그거 근간을 어떻게 시험한다는 말이냐? 그게 자세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제가 좀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제 소방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는 아닌데 거의 수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학에도 부피 계산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시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 형광등 있죠. 이게 무선으로 돌아야죠. 유선 들어 유선. 천장 뜯으면 막 줄이 엉켜 있고 막 밖에 전봇대가 엉켜 있고. 그래서 너무 엉켜 있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전봇대가 없어요. 중국의 심양은 도시 전체. 영국에 2층 차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영국에 런던에. 그 전봇대 부딪히니까 영국 시내가 전봇대가 없어. 어디가 있어 전기줄. 지하로 엮어버리죠. 돈이 많이 들어가지. 관광 사업 때문에. 잠깐. 그래서 연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무는 안 탑니다. 휘발유도 안 타고 나무에서 증발된 기체가 타는 거고요. 액체 고체는 안 탑니다. 나무에서 증발된 기체. 그리고 휘발유 같으면 휘발유는 액체잖아요. 휘발유에서 증발된 전기, 증발된 기체, 전기가 타는 거지. 그것 개념 좀 잡으라는 거죠. 1번 맞아요. 전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 하한계 있고 상한계 있죠. 우리가 이제 수소 같으면은 기출 문제가 수소 같으면 4에서 75%죠. 수소. 그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수소보다 뭐죠? 뭐예요? 아세틸렌. 아질란가스. 아세틸렌은 2.5에서 81, 2.5%에서 80.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 이런 것들은 기체잖아요. 기체인데 일산화 CO도 할까요? 12.5에서 75%. 세 개만 적을게요. 메탄까지. 메탄 많이 나왔습니다. 메탄은 5에서 15%. 여기 네 개만 적을게요. 그러면 아세틸렌 가스, 수소가스, 일산화탄소가스, 메탄가스가 아무데나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방 공부하기 전에는 기체는 무조건 불 붙는 줄 알죠. 아무 때나. 안 그렇죠. 2.5%가 없어. 안 되면 어디서 안 돼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이 정도 퍼져 있어야 불 붙어요. 너무 많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우리 그 장작을 빽빽하니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불이 안 붙겠죠. 이렇게 흐트러놔야 불이 빨리 잘 붙겠죠. 그거예요. 수소는 4에서 75, 수소사초, 아세틸렌, 아찌리오마릴. 마릴날 뭐예요? 수도세, 전기세, 주부들이 아찔하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일산화 1,2.5CO, 12.5CO. 메탄 스승의 날 5에서 5월 15일 세종대왕 생일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하한계예요. 여기 하한계, 여기 인하점이 되죠. 기체의 인하점. 우리 연소로는요 액체를 기준으로 공부하거든요. 이제 기체는 이게 이제 하한계, 여기 상한계라 하거든요. 하한계, 여기 인하점이다. 부연 설명. 맞아요. 2번. 연소 하한계가 낮으니까 2.5가 1.5가 되면 더 위험하겠죠? 낮고 연소비가 넓고 81이 82가 되면 더 위험하겠죠? 이게 지금 상하나와 하하오는 81에서 2.5 빼면 78.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5고 82 같으면 80.5가 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한계가 낮고 연소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 불이 빨리 붙는다. 그 다음에 3번. 액체 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원 이후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울 건데 8번에서 3번은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이 정도 용어해설이잖아요. 인하점은 뭐예요? 인하점은 불 붙는 온도고 연소점은 뭐예요? 그 점화원 빼도 불이 계속 타들어가는 연소 상황을 가지는 온도죠. 자, 4번이 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왜?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책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없을 건데 248페이지 가보세요. 이쪽. 자, 파라핀이 양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라핀하고 양초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죠. 양초 원료가 파라핀인데 그냥 우리가 양초, 파라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소주하고 진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죠. 진로는 소주의 상표지요, 회사에. 근데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 개념이에요. 이제 파라핀은 비누도 만들고 양초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동 파라핀은 액체 파라핀이고요. 그냥 파라핀은 고체 파라핀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주의해 주세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유동 파라핀은 그거예요. 증발연 아니 그 분해 연소 하는 거예요. 액체니까 분해 연소. 그리고 이제 그냥 파라핀은 증발 연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많이 혼동될 거 그것도 책이 있어요. 조금 이제 더 어려워지면 이제 그렇게 또 강의할 거예요. 아, 방금 얘기한 게 어렵겠다. 다시 한번요. 이거 어렵겠다. 강의 중에 내가 많이 안 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파라핀이 두 개가 있어요. 파라핀 지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18년도에도 나왔어요. 파라핀이 그냥 파라핀은 고체를 얘기해요. 유동 파라핀, 유동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액체 파라핀이에요. 유동 파라핀. 이걸 위로 이렇게 하면 혼동되나요? 이렇게 돼. 고체자는 출제 안 합니다. 이제 고체 파라핀을 파라핀이라 하고 유동 파라핀은 유동 파라핀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고체고 있는 액체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증발연소 한다는 거 알죠?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증발연소 뭐예요? 파나유 요구왕창. 파나유 요구왕창이죠. 암기법이. 파라핀, 나프탈린, 유황 증발연소 맞죠? 요 엄청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액체잖아요. 요거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죠? 얘는 그거예요. 분해연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액체. 액체는 분해연소, 증발연소, 등심연소, 그 분무연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분해연소죠. 물보다 가벼우면 증발연소 액체도. 그래서 요거 주의. 책에 있는데 어디서 찾지? 시간 없으니까. 요건 어디가 있냐면 그 녹색 박스 큰 거 전면 차지하는 그 연소로 쪽에 녹색 박스 무슨 연소 할 때 거기에 이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다 알 거고. 그렇죠. 자,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이 뭐예요? 탄소하고 수소가 화합돼 있다 그 말이죠. 탄소가 가연물이죠. 수소가 불에 제일 잘 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마포발, 메탄, 마아, 에탄, 프로판, 부탄 요 4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체, 탄화수소의 화합물의 기체를 마포발이라 하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죠? 그럼 이건 기체잖아요. 액체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라이타. 라이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탄가스가 들어있다. No. 부탄올이 들어있다. 액체가 들어있죠. 액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체를 말하고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메탄이 표준말 아니거든요. 메테인이라고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메테인. 메자 들어가면 돼요. 에테인, 프로테인, 부테인. 테인자. 그죠? 요게 기체. 요거 표준말. 요거는 일상에서 쓰는 말. 오케이?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출제자 무시하는 거 아닌데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것만 공부하고 출제자는 딴 거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니까 우리 책에도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적어놨어요. 보면 이거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액체는 이제 메탄에다 올자만 붙이면 돼. 올자. 이것도 올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탄화수소,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이 무슨 뜻인가 용어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 처음 나온 단어니까. 탄소수가 제곱소로 바라지면 된다. 자, 탄소가 우리 뭐예요, 그거? 지구상에는 가연물이 얼마나 있어요? 지구상에는 가연물이 350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돌은 가연물이 아니죠. 나무는 가연물이죠. 그런데 350만 가지 탄소를 탄소 카본 C를 포함하는 가연물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죠.
우리 안 좋아하지만 유기화물, 무기화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소가 유기,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탄소는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해도 알아듣지만은 가연물입니다. 탄소는. 그럼 산소는 비가연물이죠. 그죠? 질소는 옥시겐 비가연물, 니트로겐 비가연물이죠. 왜 비가연물이죠? 공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인데 라이터 켜도 안 붙잖아요. 그건 비가연물. 근데 비가연물 중에서 얘는 조연성 가스고 연소를 보조하는 가스고 요거는 조연성 가스가 아니죠. 그죠? 탄소는 가연물이죠. 그럼 CO는 가연물하고 요거 조연성 가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C는 가연물이고 O는 비가연물이지만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가연물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지금 아주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탄소가 많으면은 불이 더 잘 나겠죠? 그래요. 그런데 탄소수가 적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오답이죠.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발화점이 낮아진다면 불이 잘 붙는다는 말이죠. 낮은 온도에서 불 붙는다. 발화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그래서 탄소가 많아야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8번에 4번은 탄소수가 많을수록 이래합니다. 9번 들어갈게요. 10번까지 하고 또 쉴게요. 사료유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효물에 대해서 두 문제 나왔죠. 사료유물이 제일 중요하지요. 항상 강조했던 건데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게 사료유물이 네 가지가 있죠. 어떻게 네 가지죠? 사료유물은 특수인화물이 있고요. 특수인화물. 알코올류가 있고요. 알코올류. 석유류가 있고요. 동식물류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사료유물이라고 기억하세요. 석유류가 또 네 가지가 있죠.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다 넣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들 있죠. 얘들 3석유류, 4석유류. 대표적인 뭐죠? 3석유는 중유하고 크레오소트. 1석유류가 여기서 할까요? 아세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크레오소트, 기어류, 실린더류. 1아가, 2등경, 3중쿨, 사기실. 이거 다 외우고 시험 치러 가거든요. 이걸 안 외우고 시험 치러 갔다 그러면 그냥 연습으로 가는 거고 외우고 갔다. 1베이비, 2등병인데 2등병으로 외워야죠. 이제 연상 기억은. 이게 안 외워지니까 제3국의 중동의 크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기름이다. 이렇게 하라겠죠. 그럼 얘들은 물보다 가볍고요. 얘들은 물보다 무거워요.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거 물보다 가볍나요? 동식물류가 무겁나요? 자, 동식물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가볍나요? 무겁나요? 가볍죠? 오케이, 가볍다. 그러면은 얘들 가볍죠? 아세톤, 가솔린이 휘발유예요. 등유, 경유 가벼워요. 알코올류 가볍고 특수인화물도 가볍고 그럼 얘들 무겁다죠. 무겁다. 그러면 사료유물은 물보다 가볍다. 오답이죠. 사료유물은 주로 물보다 가볍다. 정답이죠. 그거 주의하세요. 기출 문제니까. 그래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게 많다. 물에 녹지 않는 게 뭐죠? 비수용성이 많다. 자, 여기서 수용성 찾아보세요. 어떤 거죠? 자, 요거 동식물류 수용성, 비수용성. 참기름 물에 섞여요, 안 섞여? 안 섞이죠? 비수용성. 얘 비수용성. 비수용성. 아세톤 수용성. 손톱 지우는 겁니다. 손톱 지우는 게 그 위험물이냐? 에이, 손톱 지우는 거 위험물이 원액은 위험물. 물에 타가지고 우리 화장품으로 팔면 위험물 아니고. 요 수용성 여기 있고 요 수용성 여기 있네요. 수용성. 알코올류 다 수용성이죠. 알코올류가 한 가지 류죠. 류. 얘들 알코올류들. 알코올류죠. 그런데 얘만 부탄만 얘 제일 안 위험하죠. 부탄. 얘는 이석유류에 들어가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 이거 앞으로 5년 후에 나올 거야. 부탄 이석유류다 이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요 세 개는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지. 다음 중 알코올류 아닌 거 골라라. 마아포. 요거는 알코올류가 아니야. 여기 안 들어가고 어딨지? 여기 이석유류에 들어간다니까. 그죠? 왜요? 탄소수가 C4H10이야.
탄수가 4개나 돼. 4개가 되니까 3개까지만 알코올류에 여차하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규 체계.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얘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특수인화물이 뭐예요? 특이디, 이양화탄소, CS2라 할까요? 좀 어려운 말로 좋을까요? 황이 2개고 탄수 하나죠? 이양화탄소하고 플러스 디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가 뭐죠? 조동훈이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동훈이라고 불러요. 제 어머니는 훈이라고 불러요. 훈이, 동훈이, 조동훈이 똑같은 말. 그래서 에테르, 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같은 말. 이렇게 해서 또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지정품목. 지정품목은 2개씩 해놨죠. 이건 지정품목이 없고요. 이것도 지정품목 없어요. 알코올하고 동식물은 지정품목이 없고, 얘들은 1석유가 100개도 넘어. 그래서 2개만 공부하자. 2석유 100개 넘어 2개만 하자. 3석유 이거는 100개 안 돼. 몇십 개. 2개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 4석유로는 10개 정도 좀 될까? 많지 않아. 하지만 2개만 하자. 왜 2개만 해? 흔한 거,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 그걸 공부하자. 연구하고 공부하자. 그럼 얘는 비수용성, 수용성? 얘들은 비수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고 짬뽕이에요. 그럼 비수용성하고 수용성하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나올 거, 이거는 2, 3년 후에 나올 거. 그래서 요거는 특수인화물은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면 수용성도 있고 비수용성도 있고, 그리고 2개가 애매한 걸 난용성이라는, 난용성으로 주로 불린다. 난용이 뭐죠? 수용도 아니고 비수용도 아니고 곤란하다 할 때 난자.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심화로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 1번 맞습니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 많다. 그죠?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돼요.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들만 있다 하면 오답입니다. 오케이? 2번. 일반적으로 부도체가 뭐죠? 부도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전기가 통하면 전도체, 전기가 안 통하면 부도체, 아니 붙자. 전기가 반만 통하면 반도체. 그렇게 해요. 이제 반도체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반도체 산업은 전기가 반만 통하는 물질의 산업, 그런 셀렌 같은 그런 재료의 산업이란 뜻이에요. 재밌죠? 정전기가 뭐죠? 정지된 전기죠. 눈에 안 보이죠. 전기는 정전기 축적이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은, 사료유물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왜 전기가 안 통하느냐? 액체인데, 이걸 제가 또 몇 년간 연구했어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과학 교수 나오라고 해봐. 나하고 얘기해보. 그 사람들이 이거 몇 년간 안 해. 왜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왜? 제 친구 하나가 대학 동창이 전기가 나왔는데 이름이 김종만이다. 그 친구가 지금도 전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왜 액체인데, 기름이 왜 액체인데 전기 안 통하냐고. 대답을 못해.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고 모임에서 얘기해 줬어.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출제자 지도 모르니까. 내도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 한 1, 2년 전에. 기름이 어떻게 생겨요? 기름이 석유라 하죠. 큰 석유란 뜻은 돌석자예요. 돌에 있는 액체란 뜻이에요. 돌 틈에 있는 액체. 자, 보세요. 옛날에 나무가 흔했잖아. 나무. 이거는 이제 관계없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똥을 싸고, 노루가 똥을 싸고 토끼가 똥을 싸요. 그리고 또 비가 와요. 그러면 그 흘러가지요. 흘러가서 산에서 주로 이제 흘러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그걸 석유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썩어서 너무너무 썩으니까 기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로 들어간 것들은 노루똥, 노루똥, 토끼똥하고 비하고 섞여서 막 나뭇가지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섞여서 이제 깔아앉잖아요. 물보다 이제 무겁게 된 것들을 깔아앉으면 그게 이제 해저 밑에서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돼가지고 기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죠. 그리고 원유라고 하죠. 원유.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은 주로 원유라고, 바위 틈에 나는 건 석유라고 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석유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 치료제 막 이렇게 막 칼싸움하고 하다 막 하면은 약품이 없으니까, 그죠? 막 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막 갖다 바르니까 낫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옛날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썩어가지고 극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극성이 뭐죠? 또 어렵다. 어렵게 안 할게요.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자, 남자를 플러스를 하고 여자를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건 성희롱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전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죠? 모든 게 음양의 원리에 우주는 음양의 원리로 돼 있어요. 근데 기름이 썩어가지고 너무 썩어가서 이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있어야 이게 전기가 통하는데 이 극성이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 극성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 우리 전기도 두 선이 하나가 플러스 선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선인지 알고 있죠. 플러스 손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새가 왜 그 고압에 새가 앉아 있어요? 새가 이렇게 자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선이 세 개잖아요. 원래 전기선은 세 개입니다. 이러면 두 개 아니에요.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약한 게 두 개지. 공장은 440V 쓰는 공장은 세 선 들어가요. 그러면 새가 두 개로 합시다. 어려우니까. 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피복이 없어요. 피복이 없으면은 새가 여기하고 새를 어떻게 그리지? 이거 새예요. 새 왼발이 플러스 오른발에서 찌릿 돼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새가 이렇게 안 앉죠.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으면 플러스만 앉는다든지 마이너스 앉으면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런데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그죠? 까마이고 까치고. 그래서 안 타 죽는 거죠. 근데 기름은 몇천 년, 몇만 년 썩어가지고 극성이 없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 그래서 전기 안 통한다. 되겠어요? 오케이.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아낸 거. 그래서 기름은 전기 안 통한다. 응?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죠? 전기 안 통하니까 정전기 축적이 쉽다. 정전기가 뭐지? 전기된 전기 축적이. 그죠? 전기 통하면 흘러버리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발생된 전기는 가연성이며 전기 아까 기체가 탄다고 했죠. 증발된 기체는 가연성이며 요거. 그다음에 전기 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이거 어려운 거. 이거 나왔던 기출 문제야. 책에 있는 거고. 뒤에 몇 페이지? 548페이지 있어. 이거 설명할게요. 기름이 타는데 이거는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데 이 기름이에요.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안 탄다고 했죠. 제가 이제 휘발유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뜨거운 열을 만나면은 이렇게 증발된 기체가 생성되겠죠. 자, 우리 주전자에 물 끓이면 김 나오듯이 이게 나와요. 이게 전기고요. 요게 전기고 증발된 기체고 얘가 휘발유예요. 그죠? 요 휘발유 얘가. 그죠? 되겠죠? 그럼 요거는 액체고 요거는 기체라는 거 되겠죠? 그죠? 이 기체가 타는 거지. 액체는 안 타요. 액체는 기체를 만들어주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공기보다 무거우면은 체류하면서 타고 지금 말한 게 공기보다 가벼우면 이게 불이 날아가 버려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발생된 전기는 가연성이며 여기까지 맞는데 전기 비중은 증발된 기체의 비중, 무게는 공기보다 가볍다면 날아가 버린다. 불덩이가 날아다닌다. 무겁다. 무거워서 체류해서 탄다. 해서 9번에 3번이 옳지 않는 거. 이제 4번. 사용량이 많은 위험물 사용량이 많은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 한계가 낮아 매우 인하하기 쉽다. 일단 3번이 틀리죠.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 4번은 휘발유, 경유가 디젤이에요. 디젤.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디젤. 근데 디젤은 일상에서 디젤이라고 쓰는데 경유라고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경유가 디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경유가 디젤이다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저기 그 주유소에 가서 디젤 넣어주세요 하는데 주유소 간판에는 경유라고 나오네.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절대로 디젤로 안 나옵니다. 또 디젤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디젤이 발명했어요. 사람 이름. 그러면은 누구예요? 샌드위치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샌드위치가 발명했어요. 그러면은
페니실린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페니실린. 오답이 프레밍. 잠깐 딱딱할까 봐. 디젤은 디젤이 발명했고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가 발명했고 페니실린은 프레밍이 발명했다. 페니실린이 답이 아니다. 프레밍은 누구죠? 처칠의 친구죠. 그거 내가 어제 단톡방에 이겨놨는데 그거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 유행했을 때 그 페니실린을 프레밍이 발명해가지고 그때가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그때 굉장히 처칠 시대 때 처칠이 그 부잣집 아들인데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 죽을 뻔한 그 농부의 아들 프레밍을 구해준 거죠. 둘이 이제 펜팔하면서 친구가 돼가지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 프레밍 뭐 대학 갈 형편이 아니죠. 아니 그 뭐 공부 학교 형편이 아닌데 좀 나는 뭐 가정 형편이 좀 좋으면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난 친구가 이제 펜팔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때 됐는가 아버지한테 처칠이 아버지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농부의 아들인데 가난해서 뭐 공부도 못 하는데 좀 가게 좀 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또 처칠이 훌륭한 아버지죠. 대학까지 보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둘 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을 프레밍이 만들어낸 거죠. 코로나도 곧 만들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상 각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걸 만들어놔야 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딱딱할까봐 아까 프레밍 얘기했고요. 이제 1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가연물이 화학적 연쇄 반응의 속도를 줄여서 소화하는 방법. 화학적 연쇄 반응. 우리 그 제거 그거 있죠? 소화 쪽에서 이제 세 문제 나왔잖아요. 소화는 우리 가연물의 사요소가 뭐죠? 가연물의 사요소가 뭐죠? 가연물. 연소의 사요소.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죠? 점화원 1번, 2번, 3번 순서는 관계없어요? 네 번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인데 어떤 책에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 지속적인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산점 연, 가산점 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정도는 안 외워도 이제 처음에는 외우지만은 알죠. 그럼 이게 연소의 사요소인데 연소가 되려면 4개가 필요하니까 소화를 시키려면 4 중에서 하나 없애버리면 소화가 되는 거죠. 가염을 없애면 제거 소화죠. 산소 공급원을 없애면 질식 소화죠. 점화원을 없애면 냉각 소화죠. 이거 좀 어렵죠? 설명을 할게요. 연쇄 반응 없으면은 정촉매, 정촉매를 없애면 부촉매죠. 다른 말로 억제죠, 억제. 뭘 억제하느냐? 불에 타는 수소기, 산소기, 수상기 이런 것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려는데 제초제 뿌리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럼 억제하는 그러한 그 소화제를 뭐라 하느냐? 이게 할론하고 분말 이런 것들이죠. 분말하고 이제 강화액이 제일 약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초제 역할을 하는 거죠. 순조로운 연쇄반응이 새싹이 돋아나려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길래. 자, 점화원 제거가 왜 냉각이냐 보세요. 이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났잖아요. 이불이 있는데 그러면은 물을 갖다 뿌리잖아요. 그럼 이만큼 젖었잖아요. 젖으면 여기만 안 타지 여기는 타잖아요. 이불이. 그럼 여기에 탈 수 있는 점화원, 원이 뭐지? 원인, 불씨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계속 뿌리면 이만큼 젖으면 이만큼이 점화 에너지가 점화원이 점화 에너지라는 거 아세요? 원이 에너지다 하고 책에 돼 있잖아요. 원이 에너지고. 그럼 좀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점화원. 점화원이 점화 에너지죠. 점화 에너지. 불에 탈 수 있는 에너지, 점화원, 원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불씨. 그럼 요만큼 불씨를 없앴다. 그죠? 그럼 물 계속 뿌리니까 요만큼, 파란색. 요만큼 없앴다. 계속 뿌리니까 요만큼.
요게 이제 점화원 제거 냉각수 됐어요. 요 개념 잘 잡으세요. 해설된 책이 이것도 해설 한 2, 3년 전에 책에다 넣어놨고요. 어려워하길래. 자, 그러면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부총소화를 이걸 우리가 4대 소화라고 한다. 거기서 이제 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인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답이 어디예요? 다량의 물을 주로 소화한다. 그러면 요건 냉각소화고요. 할론 소화제 사용한다. 여기 있네요. 여기 할론 어디 있지? 요거 할론. 요거. 2번이 답이 되죠. 10번에. 그다음에 이제 연소물 화원을 제거한다면 제거 소화고요. 4번에 유화 소화는 4대 소화에 안 들어가는 에멀션. 에멀션이란 뜻이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잘 안 쓰는 거. 우유 우리 좀 덥네요. 좀 벗자. 우유 단추가 잠겨 있는가? 우유 있죠. 우유에 막이 생기죠. 막 오래되면 그게 에멀션이에요. 그 유화고요. 에멀션 유화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 유화소화의 원리. 이제 기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물보다 무거운 기름일 때만 유화소화가 가능해요. 물보다 무겁다. 또 하나 비수용성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유화소화가 돼요. 자, 물보다 무겁다는 거 아까 이제 지워졌지만 3석유로 4석유로 무겁다겠죠. 그러면 중유를 들까요? 중유? 이게 중유다. 물보다 무거운 기름의 중유가 무거울 중자. 중유라는 뜻은 무거울 중자가 있고 가운데 중자가 있고 두 가지로 되는데 그거는 한 5년 후에 나올 거니까 지금 몰라도 되고요. 그럼 비수용성, 중유는 비수용성이라는 거 아나요? 중유가 중유 어렵겠다. 우리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는 기름 거기 중유예요. 오케이? 휘발유는 그 휘발유차, 가솔린, 고급차에 들어가는 거. 디젤이 경유고 조금 더 승합차에 많이 들어가고 중유는 동네 목욕탕 이렇게 하면 쉽겠다. 그러면 이 조건이에요. 그럼 비수용성 물에 안 섞이죠. 물보다 무겁죠. 그럼 물을 갖다 뿌리면 물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이게 이제 힘들어. 그러면 일단 물에 안 섞이죠? 안 섞여. 비수용성이니까 물에 안 섞인다. 이 기름은 그거까지 빼고 요거 하나. 물보다 무겁다 하면은 기름이 물보다 무겁다 하면은 기름이 가라앉아 있다. 그럼 물은 뜬다는 뜻이에요. 물이죠. 여기 기름이죠. 그럼 여기 기름하고 물하고 막이 생기죠. 이게 우유의 막 같은 거예요. 이 막이 이 막 그러면 불은 기체가 탄다겠죠. 저절로 꺼져버리죠. 그죠? 이런 효과를 에멀션 효과라고 해요. 에멀션. 요걸 에멀션이라고 해요. 에멀션 효과. 유화 효과죠. 이게 이제 유화 소화죠. 근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교수님 그러면은 이거 질식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3년 전에 책이 나왔죠. 원인은 유화고 결과가 질식이다. 우리는 원인을 물어본다. 그죠? 우리 후레쇼바 원인이 뭐예요? 복사열이죠. 그죠? 결과는 뭐예요? 가스불 확대죠. 결과 물어봐요. 백드래프트 원인이 뭐예요? 산소 공급이죠. 결과는 뭐예요? 일산화탄소 폭발이죠. 결과 물어봐요. 그죠? 원인이 뭐예요? 유화층을 형성했죠. 유화층, 유화막을. 그죠? 원인이 유화예요. 결과는 질식이죠. 요게 유화소화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멀션 효과. 에멀션이 유화. 요걸 에멀션이라. 잠깐 쉬었다가 너무 상세하니 하나요? 근데 다 초보자들은 초보자 말고 공부가 이제 한 70점 나온 사람은 엄청 좋아할 건데 지금 70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근데 90점 이상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안 듣겠다.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과락 날 사람은 와 어렵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70점 수준에서 공부를 좀 향상시키.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만 스몰 엄청 향상이 될 거예요. 지금 강의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쉬었답니다.